네. 근데 뭐 그게 원래 그냥 동요 같은 구전 동요 같은 거잖아. 말이 이렇게 맞아. 걔네가 그런 거. 몰라. 그 니네 먹고 싶은 걸로 먹어. 정규분포 성질 이건 잘 알아야 되죠. 정규분포 그래프 특징 3개 딱 하면 알아야 돼. 종모양, 대칭, 좌우 대칭인 평균의 몰림. 그래서 그 대칭축이 평균이죠. 1번 얘기 됐지? 그리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왜? 연속 확률 변수니까 당연히 확률의 총합을 계산하는 건 그 넓이고 총합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는 모양이 어떻냐? 평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좌우로 평행 이동하게 된다. 그 대칭축이 평균이니까 대칭축이 이동하게 된다. 분산을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퍼진 정도가 변한다. 분산이 더 커질수록 좌우로 퍼지고 위아래 높이는 낮아지겠다.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나오는데 왜 이게 무슨 의미냐? 정규분포가 그냥 로그라면 표준 정규분포는 상용 로그랑 같은 거다. 그래서 로그가 되게 여러 가지 값이 나오는데 그 로그 값을 근사값을 궁금할 때 근사값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 항상 막 걔네들을 막 어떤 수식이나 뭐 수학적 성질로서 항상 밝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상용 로그에 대한 식으로만 바꾸면 된다. 왜냐면 상용 로그 즉 미치 10인 로그는 그 값을 거의 다 구해놨다. 막 0.01부터 9.99까지 다 구해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범위 밖에 있는 수들은 로그의 성질 2에서 다 자릿수 땡겨오고 밀고 하는 거로 다 구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상용 로그 10에 있니? 로그 10에 뭐라고 할까? 3, 4, 5 라고 하는 거는 로그 10에 3.45를 알면 여기다가 2만 더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 대한 값만 다 구할 줄 알면 다른 일반적인 로그의 값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사실 표준 정규분포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값은 다 구해놨다. 근데 그냥 다른 정규분포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식을 적당히 변형하면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식으로 다 구할 수 있게 다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게 뭐냐? 정규분포란 거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랑 뭐? 평균과 분산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 딱 특별한 경우가 표준 정규분포다. 상용 로그도 그러잖아.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10인 로그. 딱 집어서 그 특별한 경우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잖아요. 표준 정규분포는 이런 거고 얘네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0부터 Z까지의 그 확률 값들을 다 구해놨어. 0부터 0.01부터 0부터 뭐 한 999까지는 아니고 0부터 뭐 한 3.9? 이 정도까지는 다 구해놨어요. 근데 걔네들을 왜 구했냐? 역시나 다른 정규분포의 여러 어디에서 어디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표준 정규분포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좌우대칭이 성질이 있지. 그 표준 정규분포도 어쨌든 정규분포잖아요. 좌우대칭 성질이 있다. 백쪽 표준할 차례. 그래서 이렇게 그런 표준 정규분포의 성질을 통해서 어떤 값을 변형시키고 그거를 이제 표를 보고 답을 찾는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이제 선생님 표준 정규분포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만 볼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에 그냥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걸 이제 표준화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이 아닌 놈을 표준으로 바꾸는 거. 그걸 표준 정규분포로 표준화라고 할 거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규분포 이렇게 m, 시그마 제곱이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확률 변수 x가
어떤 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M에다가 평균을 빼고 걔를 시그마로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 Z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식을 계산해요? 라고 생각했을 때 Z에 대한 평균, Z에 대한 분산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바로 표준이 된다. 표준이 된다는 얘기는 평균이 몇이고 0이고 분산이 1이 실제로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표준 아닌 거? 예를 들어볼까? 보기 이런 거 없나? 이런 애가 있어. 예제 2번은 뭐 안 풀어줄 잠깐 100쪽? 100쪽을 할 차례를 했나? 표준아? 예를 들면 예제 2번 다 풀어주진 않을 건데 예제 2번 이 위에 얘기 수학 영역도 나중에 얘기해줄게. 여기랑 관련이 있어서. 예제 2번에 이런 예시가 나와요. 확률 변수 x가 이런 걸 따른대요. 정규 분포래. 평균이 몇? 70. 표준 편차가 몇? 5인 정규 분포인데 확률 변수 x가 이렇대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확률 변수 z라는 애를 만들게.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확률 변수 x에다가 70을 빼고 5로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야. 그러면 이 z의 평균이랑 z의 분산을 계산해 볼까? z의 평균은 어떻게 돼요? 5분의 x-70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지. 얘는 5분의 x 빼기 5분의 70이죠. 이런 평균 계산 어떻게 해? 원래 평균 70에다가 뭐래죠? 5분의 1을 곱해주고 이거잖아요. 빼기 5분의 70 이렇게 해주면 이 새로운 놈의 평균을 기존 x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냥 이 x가 뭔데요? 70이잖아요. 5분의 70 빼기 5분의 70 몇이다? 0이 되죠. 실제로. 그리고 z의 분산은 뭘까? z의 분산은 5분의 x 빼기 5분의 70의 분산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 뒤에 있는 5분의 70은 분산의 영향을 안 끼쳐요. 그래서 그냥 5분의 x의 분산만 생각하면 이건 계산은 어떻게 한다? 기존의 분산 vx에다가 어디 있냐? x에다가 25분의 1만 곱해주면 되지. 근데 기존 x의 분산이 뭐야? 25죠? 그러니까 1이지. 그러니까 어떤 정규 분포가 오더라도 걔를 70을 빼고 5로 나눈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 그러면 걔는 항상 평균이 0이고 분산 1이지. 이거 뭐 같지 않아? 표준 정규 분포 같지? 근데 얘가 확률 분포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건 알아. 근데 얘도 정규 분포일까? 정규 분포인 놈을 70을 빼서 5로 나누어서 새로 만든 분포도 역시나 정규 분포일까? 정규 분포도 돼요. 그래서 이게 얘가 실제로 표준 정규 분포가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 0, 그러니까 모든 확률 변수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면 다 정규 분포는 아니지. 사실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 뿐이지 얘가 정규 분포란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정규 분포를 그렇게 m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걔도 정규 분포가 된다. 라는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좀 증명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Z도 역시나 정규 분포가 된다. 이걸 보장해준다라는 말을 그냥 증명 없이 쓰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X가 정규 분포야. 근데 걔를 X를 빼고 시그마로 나눠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서 새롭게 만든 놈을 Z라고 해. 근데 X가 정규 분포라고 해서 Z도 역시나 정규 분포가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증명이 좀 힘들어.
X가 정규라고 해서 Z도 정규가 된다는 보장이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증명하기 힘들어. 근데 그거를 되긴 돼. 근데 니네는 좀 힘드니까 그냥 맞다 치고 써. 그런 의미가 바로 이거야. Z도 역시나 정규분포가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증명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쓸게. 하지만 맞긴 맞아. 라는 말이, 그러니까 수학책에서 자주 나오는 멘트는 아닌데, 뭐뭐라는 게 알려져 있다. 라는 말이 가끔 나와. 그러니까 수학은 웬만한 공식이나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꼭 증명을 꼭 해줘요.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않지만. 근데 이건 좀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알고 써. 라는 그런 멘트예요. 그래서 표준이 아닌 놈을 표준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정규분포에 평균을 빼고 걔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항상 0,1이 돼요. 항상 표준화가 되지. 표준 정규분포가 된다. 그래서 예제 2번도 선생님 얘가 Z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표준 정규분포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규분포가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확률 어떻게 구해요? 정규분포가 있다. 근데 얘는 70에서 80이야. 이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자체가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야. 70,5 이거 자체가 정규분포만 한데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라고. 우리 막 P 뭐 0에서 Z 뭐 1은 뭐 0점 몇이다. 이런 사실은 표준 정규분포니까 써도 되는 사실이지 얘는 표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당황하지 말고 얘를 Z로 바꾸는 방법 바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된다. 예제 2번은 풀어줄까? 간단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구해라. X는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Z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몇을 빼고 70. 평균을 빼고 얘를 몇로 나눈다? 5로 나눈다. 이거 올릴게. 이렇게 하면 표준 정규분포가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부등식에 변이 3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변만 70을 빼고 5로 나눠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좌변에도 70에서 70을 빼고 5로 나누라 이거야. 똑같이 여기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80에서도 70을 빼고 5로 나누라. 이렇게 해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이 부등식도 당연히 만족하지. 그러니까 이 확률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느냐? 이 가운데가 Z가 되는 거죠. 표준화가 된 거지.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0이네요. 여긴 아까 말했듯이 Z가 되고 여기는 5분의 10이죠? 2 이렇게 된다. 얘는 우리 표에서 찾을 수 있지. 찾아보세요. 교과서 D 표준 정규분포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2를 찾으면 2.00 이렇게 찾으면 되지. 0.477이네. 그래가지고 0.472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풀 수 있겠나요? 문제 4번 풀 수 있겠나? 문제 4번이랑 사실은 문제 5번도 풀 수 있거든요. 문제 4번,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3번 풀었고 문제 4번 어딨니? 네, 106이랑 142 사이에 이거 뭐야 표준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근데 이제 표준화를 할 수 있다. 왜냐면 x는 정규분포 120,10의 제곱을 따르니까. 그래서 x를 표준화하려면 120을 빼고 10을 나누면 되죠. 근데 이거 120을 빼고 10을 나누는 거 모든 변에 해줘야죠. 부등식의 성질 같은 연산을 해줘야 유지가 되지. 그래서 여기도 120 빼고 10 나누고 120 빼고 10 나누면 마이너스 1.4에서 2.2까지 의 확률인데 여러분 저는 마이너스 할 줄 몰라요 하면 안 돼요.
그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알아야 돼. 정규분포 그래프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1.4에서 2.2까지의 이 넓이가 궁금한 거죠. 근데 얘는 여기 넓이는 구할 줄 알지? 2.2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넓이는 어떻게 하냐? 대칭성을 이용해야지. 플러스 1.4를 생각해서 0에서 1.4의 넓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계산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4부터 0은 0에서 1.4를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얘 더하기 0에서 2.2 계산하면은 찾아요. 1.4, 4192, 2.2, 4861 이렇게 찾아서 옮겨 쓰고 덧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대칭성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그냥 0부터 몇 가지라고 이렇게 심심하게 안 알려줘요. 좀 변형돼서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130보다 크다 같다. 얘는 이제 표준이 아니니까 표준하려면 120을 빼고 10으로 나눠야죠. 120 빼고 10으로 나눈다. 얘만 여기 변도 120 빼고 10으로 나눈다. 그러면 1.5보다 크거나 같다. 또 그림 그려봐요. 그림 그려봐. 1.5 어딨니? 이렇게 하면 1.5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저는 1.5 0부터 1.5만 알지 1.5보다 크거나 같다 할 줄 몰라요.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 절반의 넓이는 몇이다? 대칭성을 알면 0.5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빼면은 이 부분은 계산할 수 있지. 0.5에서 파란 부분을 빼면 검은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0.5 빼기 파란 부분. 이거는 우리가 그 표를 보고 찾을 수 있지. 내가 이거 왜 하다 말았을까요? 귀찮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0.5 빼기 1.5까지 4332를 딱 옮겨 적어요. 0.4332 빼면은 8, 6, 6, 0 이렇게 되나요? 세로셈 한 거야. 0.0068 나오게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은 조금 응용된 느낌인가 모르겠는데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규분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한 개의 당도가 평균이 12브릭스. 근데 브릭스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단위구나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평균이 12브릭스, 표준편차 2브릭스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x가 n 12,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쓴 거고요. 이 과수원에 생산된 배 중에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인 것. 그래서 x가 13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p 값을 계산하면 되죠. 역시나 정규화를 해야지. 얘는 정규가 아니어서 계산이 불편해요. 그래서 11을 빼고 2로 나눈다. 저변만 할래? 우변도 11을 빼고 2로 나눈다. 0.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이거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z가 0.5보다 크거나 같다는 0.5 빼기 얘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 많이 풀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안 나오더라도 그림 그려요. 뭐 그림 그리는 게 엄청 뭐 부끄러운 게 아니고 뭐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0.5보다 크거나 같다가 궁금해? 0.5 여기가 궁금해? 그러면 절반에서 얘를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운 겁니다. 절반에서 얘를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찾으면 0.1915가 나오고요. 그래서 세로셈 한 거예요. 5000 빼기 1915. 그래서 3085. 0.3085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아까 수학 영역 얘기했던 거 안 궁금해? 했다고? 네. 저번 시간에 했어? 그러면? 내 표준 점수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 있어. 야, 너 어제 수학 몇 점 맞았어? 야, 나 어제 95점 나왔어. 그래서, 야, 대단하다. 2.3점 틀린 거야? 아니, 표준 점수가 95점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표준 점수는 정규분포,
사람의 정규분포,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규분포 몇이냐? n의 100, 시그마 제곱. 100,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규분포인데 100이 기준인 거야. 근데 여기서 나 95점 맞았어. 그러면 5점 틀린 게 아니라 얘가 평균인 거야. 평균보다 이 5점 점수만큼 못한 거야. 그래서 똑같이 100점인데 국영수가 다 100점이야. 원점수가. 근데 표준 점수는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잘하는 애들 막 정말 어려운 시험인데 100점을 맞았으면 표준 점수가 막 140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는 이제 절대 평가됐구나. 표준 점수 안 나오고요. 국어가 엄청 어려웠는데 100점이야? 그러면 막 140점까지 나오는데, 뭐 수학이 좀 쉬웠는데 100점이 났어. 그러면 뭐 120점, 뭐 135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 135도 크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 요즘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냐면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를 맞았냐를 고려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등급을 많이 보잖아요. 등급은 정말 상대적인 순서야. 상대적인 순서라서 예를 들어서 1등급 과목이 다른 애들의 1등급을 구분을 못해요. 국어 1등급이 잘하는 학생이야, 수학 1등급이 잘하는 학생이야. 이 등급만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표준 점수까지 100분위가 들어간다? 만약에 나는 국어를 100분위 98점으로 1등급 했고 수학은 97점으로 1등급 했어. 그러면 이제 국어인 애를 더 쳐준다, 이런 척도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표준 점수도 그런 거야. 근데 표준 점수는 이게 분산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평균이 다 100이야. 그럼 표준 점수가 만점인데도 갈리는 이유는 뭐겠어? 분산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수록 표준 점수가 더 가산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100점이라도 표준 점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과목에 따라서. 그럼 난이도가 가산된 점수다 라고 보면 돼요. 분산이 자, 검은 정규분포랑 빨간 정규분포, 뭐가 더 어려웠던 시험일까? 상위권이 더 많은데? 빨간색이? 상위권이 더 적은 애가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물론 우리 시험 점수가 정확히 정규분포를 띄는 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하잖아. 정규분포에 근사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항상 정규분포처럼 일어나진 않지. 그 표준 점수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시기에 분산을 이용해서 가산을 해주는 거예요. 분산이 더 크다. 잘 맞은 애들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잘 맞은 애들이 적을수록, 검은색 봐봐. 잘 맞은 애들 적지. 그래서 분산이 작지? 더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더 그거에 비례해서 표준 점수를 더 더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국영수는 100, 시그마 제곱이고요. 탐구는 50, 그래서 탐구 표준 점수는 막 1등급이 60몇 나오니까 정말 어려울 땐 70이 나오기도 하고, 탐구는 평균 M이 50이고요. 국영수는 M을 100으로 놓는 점수입니다. 정규분포랑 관련이 있어서 얘기해봤어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건 시그마인데요.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건 이 px-m이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확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시그마 범위에 있다 라고 말해요. 이거 지금 그대로 복사해 올게. 얘에 해당하는 얘가 어떤 확률을 말하고 있지? 얘에 해당하는 확률이 지금 이 기호가 말하는 확률의 범위가 뭐냐?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근데 여러분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 그 뒤 잘 안 보잖아. 뒤에 이런 설명이 다 있어요. 표준 점수에 대한 거. 그래서 얘는 이거 표준 정규분포가 아닐 수도 있지. 여기가 평균 m 값이죠. 근데 x-m이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x-m이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인 거죠. 다르게 쓰면 x는 m 빼기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범위에 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 차이. 시그마 차이. 여기가 m 마이너스 시그마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죠. 좀 위로 올려줄까? 그래서 얘가 뜻하는 확률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사이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 확률이 여기 넓이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얘가 항상 똑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에 따라서 시그마에 따라서 항상 다르지만 얘를 식을 변형해 볼까?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볼까요? 양변을 시그마로 나눠볼까? 좋아. 내가 귀가 쓸데없이 너무 밝나요? 1이지? 근데 이게 사실 뭐야? 표준 정규분포. 우리가 보통 Z로 표현하는 표준 정규분포잖아요. 그래서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뭐야? 표준화했을 때 마일부터 뿌릴 사이에 있을 확률인 거죠. 이건 항상 정해져 있지. 고정값이지. 몇인가 볼까? 0부터 1 사이의 정규분포 값이 이거잖아. 3, 4, 1, 3. 3, 4, 1, 3의 2배 0.6828 3, 4, 1, 3 6826 항상 똑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도 값은 다르겠지만 이거 2시그마, 3시그마도 1시그마랑 당연히 다르겠지. 하지만 m이랑 시그마에 관계없이 어떤 정규분포도 다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6시그마 기술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혹시? 6시그마 기술. 6시그마 기술. 이런 게 뭐냐면 6시그마 안에 있는 범위 한번 우리 구해볼까? 예를 들면 이거야. x-m의 절대값이 6시그마 안에 들어올 확률. 6시그마 m 마이너스 6시그마 m 플러스 6시그마 이 넓이 얼마나 될까? 6보다 작거나 같다죠? 6 찾아볼까? 없어. 근데 봐봐. 3.39만 해도 0.4997이거든? 거의 0.999 막 이렇게 되겠지. 엄청 큰 수거든요? 이런 숫자야. 근데 6시그마 기술이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차의 범위를 이 정도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불량품이 나올 수 있잖아. 정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만큼을 정품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정말 틀린 거 오차 불량품을 거의 안 내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6시그마란 거를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약간 이렇게 되게 뭔가 오차를 안 내고 되게 정교하게 불량률을 없애도록 노력하는 기술, 그런 그 테마가 바로 6시그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정규분포 개념을 이해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지.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정규분포가 엄청 많잖아. 표준 정규분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각각의 여러 제품마다 정규분포가 다 있을 텐데 어쨌든 6시그마는 엄청 어려운 확률이잖아. 거의 뭐 100만 개 중에 2개밖에 안 틀리는 거? 그게 6시그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차를 되게 줄여나가겠다. 약간 그런 의지를 담긴 말이 6시그마란 말이에요. 정규분포랑 관련돼서 얘기해봤어요. 그러니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까지 알려준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문제 나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표만 볼 줄 알면. 그래서 6번 봅시다. 이것도 봐봐. 이거 몇 시그마야? 얘가 1시그마, 얘가 2시그마, 3시그마 기술이라 쳐. 이게 6시그마고. 그럼 얘는 몇 시그마예요? K시그마인 거예요. K시그마. 방금 한 설명을 들었다 치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복사할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Z가 Z 절대값이 K일 확률. 마이너스 K부터 Z가 플러스 K일 확률인 거죠. 근데 얘가 0.9876이 됐다. 여러분 이거 K 어떻게 찾을래? 얘는 2배의 0. 어쩌고 어쩌고겠지? 얘가 몇일까? 이것도 2로 나누기. 그럼 믿을까요? 8에 16, 3에 6, 9에 28. 이거거든요. 4938인 놈을 찾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P를 계산해서 표를 받잖아. 지금 거꾸로 얘를 보고 표를 보고 거꾸로 P의 값을 찾는 거야. 4938 어디 있을까요? 4938 여기 있네. 2.50.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2배의 0부터 2.50이다. 이 곱하기. 그래서 K가 바로 2.5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2.5 시그마인 거야. 이 0.9876이 2.5 시그마를 의미했던 거구나. K는 2.5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정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 시그마가 0.9544지. 0.9544면 약간 95.44%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료를 100%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근데 내가 오차가 5% 이내만 내고 싶어. 근데 그 얘기가 95% 정확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 범위 안에만 들게 뭔가를 하면 돼. 어떤 애들을 내가 5% 이내에 오차만 내고 싶으면 그 대상을 95% 감싸야 되잖아? 그 방법은 평균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 시그마, 뒤로 이 시그마만큼 내가 범위를 품으면 오차가 95% 이상을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오차가 5%보다 안 나게. 95% 이상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뒤에 이 얘기가 왜 나오냐? 뒤에 추정이라는 걸 배울 때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근데 이거 외워야 돼요. 근데
사실은 내 생각은 안 내우는 대신에 표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 근데 나중에 추정단원에서는 두 개를 알려줘요. 1.96, 2.58. 이거 한번 해봐요. 1.96 시그마랑 2.58 시그마 한번 구해봐. 에반가? 아니, 이거 그냥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 방법을 알잖아. (1.96) 시그마랑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이거 뭐야? 1.96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되지. 얘는 2.58 찾은 다음에 2배 하면 되지. 2.58 찾아봐요. 4950이거든요. 4951이지. 좀 근사값이라서 4950이야. 99%입니다. 99%고요. 1.96은 여기까지만 할게. 봐봐 몇인가. 1.96 4750이거든요. 4750 95%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단골로 나와. 그래서 사실은 1.96이랑 2.58은 외우는 것도 좋아. 근데 내 생각은 문제 낼 때는 이 표를 알려주고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외워두긴 해라. 두 개는 외울 가치가 없다. 이항분파, 정규분포 관계 다음에 하겠습니다.